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세상에 원하는 처자만을 골라 자기 맘대로 매번 달리 장가를 갈 수 있던 한 총각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었을지, 그리고 이 자의 끝은 과연 해피엔딩이었을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럼 이야기 나와라 뚝딱. 아주 오랜 옛날 한 커다란 바위 틈에 발이 끼어버린 한 사내가 있었어요. 아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 발이 부은 것도 아니건만은 어째 이리도 껴선 좀채 빠지질 않는단 말이오. 이래저래 움직여도 보고 힘을 꽉 주면서 더 끄집어내려 해도 좀처럼 다리가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때였어요. 한 어여쁜 처자 하나가 그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보시오. 거기 잠시만. 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발이 이래 끼어버려 갖고는. 이에 놀란 처자가 황급히 다가오더니만 나물 캔 바구니를 내려놓더니 그 발쪽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이래 봐선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 발이 엄청 깊이 빠졌나 본데 그려요. 그럼 어째 다른 남정네를 좀 불러올까요? 그러자 다급한 손짓으로 이를 만류하는 사내였습니다. 아, 됐소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내 졸도할지도 모르겠건만은. 그냥 이 손을 좀 잡고 당겨봐 주시오. 내 힘이 빠져 다리를 뺄 힘조차 없어서 그러니. 이 말에 남자의 손을 꾹 잡아진 여인이 힘껏 당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워낙 가녀려 보이는 처자였기에 그 힘이 도움이 될런진 사뭇 의심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헌데 아이구야. 여인의 힘을 제대로 받았다는 듯이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던 사내였건만은 그 순간 그의 발이 그냥 퍽 하고 빠져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구야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고마워하는 사내에 여인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헌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사내가 글쎄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빠졌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서 말입니다. 이에 여인은 나무리든 광주리는 내버려둔 채로 그 사내를 부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함께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착한 처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몸에서 나는 내음은 또 왜 이리 좋은 것이오. 아, 이래 일진이 좋아버려도 된다는가. 이런 남자의 속생각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인은 그저 헉헉대며 자신의 집 앞까지 그를 데려간 것이었어요. 그래도 자신이 구해준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 제 집에서 다리가 좀 나아지시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쪽 다리로만 어찌 그 먼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 이 사내는 다른 동네에서 왔다 잃은 터였어요. 일 때문에 잠시 들른 것으로 산을 홀로 넘다 일이 됐다 자신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여인의 집 대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사내는 줄곧 표정이 아주 싱글벙글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헌데 요것은 또 뭔 일이다냐? 웬 대문을 열고 나오니는 다름 아닌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정네인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다리를 다쳤다는데 오라버니가 좀 봐주시어요. 라며 사내의 파란 짝을 그 남정네한테 전하는 여인이었어요. 이에 황당한 표정으로 이끌려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야만 사내였지요. 헌데 그 집안엔 글쎄 또 다른 오라버니가 셋이나 더 있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막내가 누굴 모셔왔다고?
더 키가 크고 우락부락한 남정네 하나가 부뚜막에서 나와서는 사내를 째려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내는 그 자리에 잠시 동안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정네 다리가 다쳐봐야 쓱 한번 문질러주면 낫는 것을. 뭐 이래 서 있기는 또 제대로 서 있구만 그래.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오라버니는 사내의 어깨에 팔을 올리더니만 은근슬쩍 내리누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거 적당히 허거레이. 그러다 우리 때문에 다쳤다. 괜히 관가에가 엄살을 피울지도 모르는 것이니까는. 뭐 그랬다간 남은 다리 하나도 성치 못할 것이지만 말이지. 대청마루에 앉아 도마 위에 놓인 뭔가를 썰고 있던 가장 나이 지긋한 오라버니의 말이었습니다. 헌데 형님들, 여기 이래 산돼지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요. 우리 막내가 먹고 싶다던 요 족발, 요요 사르는 것 좀 보십시오. 웬 산적같이 생긴 또 다른 오라비가 대문을 획 하고 열며 들어오자 사내는 결국 사색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여인네는 어딜 간 것인지 이 5 남정네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저 침만 꼴까닥 삼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더니만 그럼 전 다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후다닥 그 집을 빠져나오는 사내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5 형제들이 행여라도 따라올까 저 먼 동구 밖까지 쉼없이 내달리는 그였습니다. 어째 그 다쳤다는 한쪽 다리는 순간 멀쩡해졌고 말이죠. 사실 이 사내의 이름은 현석이요. 맘에 드는 처자를 얼른 만나 장가만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놓은 터였습니다. 그랬기에 내종 바라던 그 참한 여인을 찾으려 집을 나선 지도 꽤 되는 총각인 것이었어요. 그런 여차에 다른 마을에까지 발을 들이고서는 괜히 다리가 끼인 척 처음 보는 괜찮은 여인들과 엮이려 했던 것이었죠. 그런 눈치로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5 형제들은 곧바로 이 현석의 속셈을 알아챘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처자는 그리 안 봤구만. 나만 그리 놔두고 어디로 내뺀 것이요? 그리고 뭔 놈이 오라버니가 5씩이나 된다는가? 참 살다 별. 어느새 또 다른 동네로 발을 들인 현석은 괜한 제 다리만 툴툴 털어내며 또 혼잣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아고, 우리 동네 미숙이만 내 맘을 받아줬어도 내 이런 생고생은 안 할 일인데 말이지. 어째 내 맘만 훔쳐가 버리고는 그리도 돌려주질 않는다냐. 아 정말로 미워버리는 사람.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미숙이가 고향 마을에 있어 놓은 터 허다허다한 데니 미련일랑 후를 털어버린 그는 이런 낯선 동네에까지 발을 들인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때였어요. 아니 저건 또 무엇이다냐? 웬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도랑에 빠진 채로 발만 허우적대다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제 몸보다 깊은 도랑에 빠졌는지 이를 보다 못한 현석은 얼른 그 강아지를 끌어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서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도랑길을 벗어나고 나자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낸 강아지가 글쎄 고맙다란 것인지 마냥 꼬리를 쳐대는 것이었어요. 그래. 니도 이래 가만 보니까는 내 신세 아닐런가 모르겠다. 그런 측은한 눈빛으로 강아지를 내려보던 그때 거참, 아주 큰 신세를 졌소이다. 갑작스레 나타난 웬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강아지를 얼른 안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아 주인이 따로 계셨군요. 헌데 어쩌다 저 도랑에 빠뜨린 것이랍니까? 이런 현석의 물음엔 아랑곳 없이 그저 강아지만 쓰다듬던 할머니가
이 감사함을 뭘로 보답을 해야 할까요? 그럼 네, 이거라도 좀 드리리다. 어째 댁한테 딱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니까는. 이라며 꺼내놓는 것은 웬 자그마한 항아리인 것이었어요. 여기 담긴 고추장이 아주 특별한 일을 벌인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가져가서는 아니, 고추장이 고추장이지. 무슨 일을 벌인단 것입니까? 그 말씀은 감사하다만. 그 평범한 고추장이 아니니까 말이요. 그냥 가져다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음 한번 묻혀보란 말이요. 그럼 나름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는. 그럼 난 이만 바빠서. 라며 금세 뒤돌아 멀어져가는 할멈이었습니다. 이에 현석은 그제서야 받아든 그 작은 항아리를 열어보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 안에는 정말 아주 빨간 고추장이 들어차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때였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강아지를 못 보셨답니까? 아, 얘가 어딜 갔지? 이런 웬 처자의 말에 괜시리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현석이었죠. 그러자 아, 어째 딱 장에 내다 팔려니까는 이래 도망을 쳐버리냐. 그 개장수가 비싼 값에 쳐준다 했는데. 이런 처자가 멀어지고 나자 다시금 할멈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현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를 바로 안아든 채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당도한 곳은 근처의 저작거리였어요. 이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현석은 그 항아리 뚜껑을 탁 열더니만은 자자, 여기 맛 좋은 고추장이 있습니다요. 한번 맛도 보시고 헐값에 가져가셔요.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운 고추장이었기에 그냥 푼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한때 채소 장사를 한 적이 있어 놓은 터, 그 나름의 수완이 아직도 좀 남아도는 듯 했으니까 말이죠. 헌데 지나는 사람들은 그저 본체만체인 것이었습니다. 별로 많이도 들지 않은 고추장 항아리가 별 필요도 없다는 듯 한 것이었지요. 헌데 그때였어요. 난데없이 웬 동백꽃같이 생긴 처자가 글쎄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현석의 눈엔 정말이지 그간 보기 힘들었던 절세 미인인 것이었어요. 고추장이옵니다. 사실 거면 어디에 사시는지도 좀. 아, 그럼 배달도 해주시나요? 전 이 근처에 살진 않는데. 아, 어디든 해드립죠. 저 땅끝 마을에 살더라도 내 이 두 발로다가 그냥. 헌데 그 순간 여보, 이리로 와보시오. 내 찾던 그 작은 고추장이 여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미인들은 다 임자가 있어 놓은 터. 옛날 동네 할머니를 쫓아다니던 할아버지 말씀이 뭐 하나 틀린 것이 없어 놓은 것이었어요. 적어도 현석한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이건 얼만디? 거 오늘 하루에 먹긴 딱 좋긴 하겠구만. 다짜고짜 다가와 싸게 달라는 남편의 현석은 괜히 설레었던 마음을 달랜 채로 그 값을 있는 대로 높여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500냥은 주셔야겠소이다. 요것이 숙성된 지가 그래도 500년은 되노우니께. 아, 뭔 놈의 이런 싱거운 사람이 있나? 고추장 하나에 500냥이라니.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내젓고 혀를 차며 바로 발길을 돌리려던 남편이었건만은 그새 쭈그리고 앉아 고추장에 손가락을 담그고 있는 그 미인 아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요것이 500년이나 됐다고요? 아니, 어째 그래서 이런 맛이 나나? 진짜 그 500년이 됐단 소리를 그대로 믿어버린 여인이 더 놀랍기만 한 현석이었어요. 허나 빨리 오라는 남편의 성화에 제 입맛만 다시며 일어나는 아내였지요.
그리고는 그 빨고난 손가락을 제 치맛자락에 문질러 닦는 여인이었습니다. 끝내 저 멀리로 멀어져가는 그녀가 내심 아쉽기만 한 현석이었기에 못하러 고추장은 그리도 높여 부른 건지 제 탓만 하며 자리를 접는 그였어요. 저런 고운 얼굴에 백치미까지 있어버리니 아주 다 가졌구만 그래. 에이, 요런 고추장은 못하러 받아가지고는. 괜한 고추장 탓만 하며 근처 묵을 데를 찾는 현석이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는 꼬박 이틀은 가야 할 거리라 제일 싼 주막집으로 발을 들이는 그였지요. 그리고는 방 안쪽 구석에다 고추장 항아리를 내려놓곤 그대로 그 자리에 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방이 그래도 제 집에 온 것 같이 나름 편안했으니까 말이죠. 헌데 얼마 동안을 그리 코만 골아댔을까요? 그런 그가 눈을 뜬 건 근처에서 들려오는 닭소리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 새벽 닭이 우는 듯 한 것이었지요. 어째 저 소리는 우리 집 닭소리하고 똑같다더냐. 닭이란 것이 다 같은 닭이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씩 한번 웃고는 다시금 몸을 돌려눕는 현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웜에 깜짝이야? 그의 옆에 글쎄 누군가가 코를 골며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현석이 금세 몸을 일으켜 세우자 아니 당신은. 해하고 입을 벌린 채로 자는 그 모습을 봐도 아주 단번에 알 수 있는 그 장터에서 본 부인인 것이었어요. 고추장이 500년 됐다 믿어주었던, 그리고 그 남편이 있어 너무나도 아쉬워만 해야 했던 그 백치미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어찌 이런 일이. 그리고 여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긴 내 방 아니요? 그랬습니다. 분명 그 주막집에서 잠을 청한 현석이었건만은 하룻밤 자고 난 사이에 글쎄 제 집에 와 있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서방님, 벌써 일어나신 거요? 아, 그럼 어째 내 어깨 좀 주물러 줄랍니까? 어제 당신 버선 빠느라 여가 좀 뻐근한디. 그러면서 속살을 드러내놓고 있는 처자에 화들짝 놀라 방 밖으로 뛰쳐나온 현석이었건만 역시나 눈앞엔 제 집 앞마당에 뛰노는 닭들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뭔 일이다냐. 아니 그럼 설마. 순간 현석의 머리를 스치고 가는 건 바로 강아지를 구해줬다 항아리를 선물로 줬던 그 할멈인 것이었어요. 이에 다시금 방안을 살피자 그 고추장 항아리는 그대로 구석진 곳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그러시오? 내가 주물러 달라 했다. 지금 삐치기라도 한 거랍니까? 난 매일 밤을 주물러 주는데 요 어깨 하나 갖고 그럼 너무 섭하오. 라며 괜한 아양을 떠는 여인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현석의 꿈에서나 나왔을 법한 그런 요염한 얼굴과 몸짓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도저히 알 수 없단 표정의 현석은 곧바로 그 처자와의 꿈 같은 신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처자의 얘기로는 혼이 난 지 1년도 넘었다지만 현석에겐 그저 매일 밤이 첫날 밤만 같은 것이었지요.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그런 미인이 매일 밤 바로 자신의 곁에 딱 붙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이런 현석의 머릿속에선 잠깐 잊고 있던 그 언덕 너머 사는 미숙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려 그럼 내 미숙이한테도 함 가봐야 쓰겠구만. 내 일이 장가간 줄은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건만은. 헌데 그러기도 잠시
진짜 요놈의 신기한 일이 그 고추장 때문이었는지 확실히 더 알고 싶은 현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처자한테 한번 그 고추장을 써보고픈 그였지요. 뭔가 색다른 만남 또한 살짝쿵 제 맘속에서 용트림을 해댔으니까 말입니다. 이 고추장 하나로 신혼살이가 직행이라면 말이다. 지금 이 처자도 좋긴 하지만 뭔가 좀 허전한 것이. 그럼 한번 그리 해봐. 그 허전함이란 뭔가 대화가 뚝뚝 끊기는 것이 머릿속 허기는 좀채 달래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이불 속에서 맘을 나눌 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가도 맨정신에 얘기를 나눌라 치면 죄다 알려줘야 할 것들만 넘쳐났으니까 말입니다. 백치미도 백로보다도 더 희업 빠진 그런 백치미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래 맘을 먹어버린 현석은 그 다음 날로 동네 저잣거리로 나아가 눈에 들어오는 처자만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고추장을 종지에 담아서는 품에 꼭꼭 넣어둔 채로 말입니다. 헌데 이래저래 발품을 팔아도 어째 맘에 드는 처잔 별로 눈에 띄질 않는 것이었어요. 순간 그때였습니다. 웬 거리 모퉁이의 고무신 가게에서 한 여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귀티가 줄줄 흐르는 미모의 여성이 말입니다. 아니, 방금 전엔 두 냥이라 해놓고 어찌 이 고무신이 네 냥이란 겁니까? 거 귀부인께선 귀도 안 우비고 사신답니까? 내 이것이 한 짝에 두 냥이라 했거늘. 그러니 요 두 짝 다 합치면 딱 네 냥 되시겠소이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네 냥이라 할 일이지. 어찌 날 한참 보고 나서는 갑자기 한 짝씩 값을 친답니까?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더니만 잠시 생각에 잠기던 여인이 그럼 요 신들 한 짝씩 세 개 주셔요. 값도 딱 그리 치시는데 나도 한 짝씩들만 필요해서 그렇소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장사꾼은 가만 생각해 보니 제 손해가 더 큰 것이었어요. 새켤레를 한 짝씩 사가 버리면 남은 고무신 세 짝은 누구도 사갈리 만무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무늬도 형형색색 서로 달라놓았으니까 말이죠. 그럼 뭐 남은 짝도 마저 그냥 드리리다. 잘 사시는 부인께서 세켤레씩이나 필요하신가 본데. 그러자 아, 전 그리 6짝씩은 필요가 없어서 말이오. 그럼 요 한 짝에 거저 주신다는 요구랑 맞는 다른 한 짝만 가져갈 테니 나머지 네 짝은 다음에 사가겠소이다. 그럼 어째 한 짝값만 드리면 되겠지요? 라며 두 냥만 내어놓는 여인이었어요. 이에 장사꾼은 얼떨결에 돈을 받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똑똑하고 야무진 처자의 현석은 먼발치에서나마 고개를 끄덕이고 나더니만 자신의 고추장 종지를 꺼내드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저만치 멀어져간 그녀의 뒤로 금세 따라붙더니만은 고추장 한 움큼을 냅다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처자의 치마에 빨간 고추장이 아로새겨지더니만은 순간 뭐지? 라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그녀였어요. 이에 모른 척 딴 척만 피워대는 현석이었건만 제 고개를 갸우뚱하던 처자는 곧 다시금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름 흐뭇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현석이었지요. 지금의 아내가 또 있는 대로 애교를 피워댔건만은 오늘은 피곤하다며 그대로 코를 골아버리는 그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이 되어 서서히 눈을 뜨는 현석이었건만 간밤에 꾼 꿈에서 아직 해롱해롱 깨어나지 못하던 그때 오늘도 늦잠이시구려. 아, 새순물 떠다 놨으니 어여 씻기 전에 이리로 나오시구랴. 이런 뜨신 물로 해야 살결에 좋다 아녀요. 대충 들어도 그 고무신 흥정을 잘하던 처자의 목소리인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문을 활짝 열고 나온 현석의 눈에도 글쎄 그 귀티가 줄줄 흐르는 미모의 처자가 빨리 오라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또 1, 2년은 함께 살았다는 마냥 아주 자연스런 미소를 보이면서 말이죠. 서방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애도 이런 좋은 살결을 타고날 거 아닙니까요? 그래야 여기저기서 사랑도 받고. 세숫가정 시켜주는 처자의 순간 말을 끊는 현석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애도 낳았다는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어디 있는디? 어디 있긴요.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있지. 가만 좀 있어 보셔요. 이래 움직이면 다 젖어갖고는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아침 세수까지 시켜준 여인은 곧 현석의 옷도 갈아입혀준 뒤에 새신까지 사왔다며 신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볼일 보러 나갈 때마다 이런 난리부르스의 여인이 현석의 입장에선 그저 만족스러울 뿐인 것이었지요. 그것도 이전 처자와는 또 다른 아주 부티나는 미모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상도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오는 것이 매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한번 시작할라 치면 주거니 받거니 끊을 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부인, 그럼 어째 오늘 밤은 남들 하듯이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손만 이래 잡고 자기에는 그래도 꽤 오래 같이 산 사이 아니겠소. 고추장을 묻히고 난 뒤에 현석에겐 그저 사나흘 정도만 흐르고 난 후였건만은 이 부인은 글쎄 혼이 난 지 1년도 넘었다 또 이르는 터였어요. 오늘도 내가 좀 피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엔 집안일하느라 쉴 새가 없어 놓은 터였는데 아이 낳을 때나 한번 제대로 하면 될 것을. 그 별로 내키지 않을 때 괜히 치근덕 떼지나 마시구려. 그러니 불 끄고 자십시다. 어서요. 그리고는 획 뒤돌아 눕는 부인이었지요. 이전 처자에 비하면 워낙 애교 하나 없는 터였던 데다 할 줄 아는 애정 표현이라고는 손만 슬쩍 잡아대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말입니다. 요놈의 손만 잡다 아주 무심한 세월 다 보내겠구만 그래. 그려 내 일에 방황할 것이 아니라 얼른 미숙이한테나 그리 해봐야겠구만. 저 고추장이 내 꿈을 생시로 만들어준 것이 분명하니까는. 이런 혼인 생활이란 미숙이와 살기 위한 전초전이라 여겨온 현석이었기에 방구석에 놓인 고추장 항아리만 미소로 바라보던 그는 곧바로 잠에 빠져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얼른 미숙이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있는가? 나라네. 10월 마을에 사는 현석이. 못 본 지가 꽤 돼놓은 터였던 것을 대문만 두드리며선 현석의 가슴은 콩닥콩닥 아주 멈출 생각을 않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봐놓고 또 뭔 일이라는가? 문을 연 미숙이는 역시나 역대급으로 이뻐버린 미인인 것이었어요. 적어도 현석의 눈엔 정말이지 볼 때마다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었다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별 시덥지 않은 일로 찾아왔지 않았는가? 간밤에 내 꿈을 꿨다면서. 그러다 네 색시한테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쩌려 그려? 며칠 전이라면 지금의 현석이가 겪은 때는 아닌 것이었어요. 어째 그 똑부러지는 처자와 살아가던 현석도 결국 이 미숙이를 맘속에 놓지를 못했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들로 잠시 동안 말을 못 잇던 현석이었건만. 그럼 요 고추장 맛만 좀 한번 보겠는가? 내 요걸로다가 장사를 함 해볼까 하는디. 현석이 꺼내놓는 종지의 미숙은 지금은 뭘 입에 넣을 기분이 아니네. 내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 버리니까는 아까 먹은 순두부도 도저히 못 삼키고 뱉었다는 거 아닌가? 속이 이런데 어찌 또 그런 매운 것을.
손사래를 치며 다시 들어가려는 미숙이를 보자 어이쿠야. 나도 갑자기 어질어질한디. 갑작스레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는 현석이었건만 이에 놀란 미숙이 그의 팔을 채 올려주는 것이었어요. 아, 왜 그러는가? 니도 뭘 잘못 먹은 것이요? 아, 괜찮은가? 그 순간 다른 팔로 미숙의 허리를 감싸지던 현석은 곧바로 자세를 바로 하더니만은 그 고추장이 든 종지를 제 품 안으로 챙겨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좀 괜찮네 그려. 난 되려 아침을 굶었더니만 기운이 없어 그런 거 같구만 그래. 그럼 어쨌든 니도 몸조리 잘하더라고. 난 이만 돌아가겠네. 금세 말짱이 뒤돌아서는 현석의 미숙은 살짝쿵 어리둥절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등 뒤엔 이미 새빨간 고추장이 묻어 있는 것이었지요. 흐뭇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현석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하이고야. 진정 미숙이가 맞는가? 역시나 그의 옆엔 미숙이가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었어요. 불과 낮에 반았던 터, 그리도 나름 쌀쌀맞았던 그녀였건만은 이젠 현석의 옆에서 새근새근 아내의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의 다정한 신혼생활이 쭉 이어져 가는 것이었죠. 정말 꿈속에서나 그려봤을 법한, 그리고 그토록 현석의 마음 안에서만 사랑을 꽃피워갔던 그런 여인 미숙이와 말입니다. 그녀와는 어느 때고 말도 잘 통할 뿐더러 친구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석이를 무척이나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서방이라 다정히 불러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밤엔 또 어찌나 애교를 잘 부리는지 현석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려. 내 미숙이가 역시 내랑 천생연분이었던 것이지. 그럼 떡두꺼비 같은 아들놈이라도 얼른 봐봐야겠다. 이런 깨가 쏟아지는 여차의 현석은 매일 밤 미숙이와의 아이를 가지려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몸에 좋은 건 마다 않고 먹으면서 밤엔 정말이지 온 정력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몇 달이 흘러도 미숙이의 배는 감감무소식인 것이었어요. 이에 미숙이도 한참은 풀이 죽어놓은 터였습니다. 그러고는 또 1~2년이 흐르고 나자 이젠 아이 없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듯 그저 미숙이하고만 알콩달콩 별 탈 없이 살아가는 현석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때 잠깐 동안 나갔다 온다던 현석이가 글쎄 어느 순간 눈이 맞은 처자와 주막 구석탱이에서 편육 한 접시를 앞에다 놓은 채로 막걸리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물 한 잔 떠놓고 얘기를 나누던 것이 순식간에 그리 된 것이었지요. 허나 별일 없이 금세 집으로 돌아온 현석이었건만 미숙이를 평상시처럼 꼭 끌어안은 채로 깊은 잠에 드는 그였습니다. 헌데 현석의 머릿속은 어쩔 수 없이 그 막걸리를 나눠 먹던 처자의 꿈을 꺼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이후 다음 날이 되어 현석은 그 고추장 종지를 가슴에 품은 채로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내 딱 한 번만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미숙이한테 이 고추장을 다시 묻히면 그만인 것을. 아, 요렇게럼 쉬운 일이 어디 또 있다고. 이런 현석은 곧장 그 편육과 막걸리를 나눠 먹은 처자를 불러내서는 은근슬쩍 고추장을 묻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다음 날이 되길 기다리니 역시나 그 새로운 처자가 서방이라 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들뜬 기분으로 그 처자와 차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루하루 해치우다 보니 또 다른 색다른 기분이 아주 없던 활력까지도 콸콸 샘솟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가장 오래 함께 살았던 그 미숙이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언제든 미숙이한테 갈 수 있으니까 말이지. 아, 이런 식이라면은 아주 매일매일 새 장가드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겠어. 아, 그럼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이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것이다냐? 하이구야. 생각만 해도 온 세상을 가진 듯한 현석이었어요. 그리고는 현재의 아내와 또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다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해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온 꽃게로다가 아주 맛있는 찌개를 끓여볼 텐께. 거 잡숫고 나서 바로 주무시면 안 되어요. 내랑 오늘 밤 할 일도 아직 남았으니께. 이런 아내의 말에 정신을 못 차리는 현석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날 밤도 내내 새고 난 뒤였건만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난 다음 날 늦잠을 자고 난 현석이가 기지개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어젠 또 요 아내랑 그러고 잤는데도 미숙이 꿈을 꿔버렸으니 말이오. 어째 이래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꿈에서나 그걸 달래면 쓰겄느냐 말이지. 그려. 그럼 그냥 미숙이를 얼른 봐봐야 쓰겄다.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 해야 쓸 것을. 이런 미숙이에 대한 마음을 이제서야 다잡은 현석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이 난 마음으로다가 그 방구석에 놓아둔 항아리를 열어보는 그였지요. 헌데 하이구야,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글쎄 그 고추장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끔히 항아리까지 씻겨져 있는 것이었지요. 여기 이 고추장이 어디로 갔는가? 아, 내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안 했어. 그러자 부뚜막에서 나온 아내가 글쎄 아, 그 꽃게탕 끓일 고추장이 떨어졌다 하니까는 왜 없냐면서 있는 거 벌써 다 먹었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방 안에 있는 고추장 얘긴 줄 알고 한 움큼 덜어냈더니만은 싹 다 비워져 버리는 것이 뭐 얼마 남지도 않던디요. 그래서 그 항아리까지 잘 씻어놨더만은 아, 뭔 놈의 난리를 피워도 이리 피웠었소? 이런 아내 말에 망연자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현석이었어요. 이젠 더 이상 그 고추장을 쓸 수 없음에 이 여인과의 혼인을 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미숙이와 영영 함께 살 수가 없다 여겨지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방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기 시작하는 현석이었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어느덧 눈물이 말라붙은 채로 잠시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민 그때에 항아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걸 준 할머니가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이에 현석은 얼른 집 밖으로 나서더니만은 그 할멈과 처음 만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샅샅이 그 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허나 떠도는 할머니였을지도 모르는 이상 그 할멈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아니 웬걸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글쎄 현석의 곁으로 쫄래쫄래 뛰어오더니만은 꼬리를 마구 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 보니 그때 구해줬던 그 강아지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째 넌 그때 그 모양 그대로라냐? 그동안 하나도 안 큰 것이요? 이 순간 그 할머니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현석이었지요. 이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할멈이 먼발치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할멈. 자, 잠시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그리고는 할멈한테로 뛰어가 있던 일들을 죄다 이르는 현석이었지요.
그러자 아니가 일을 벌려놓고 나한테 따져 물으면 어쩌는가? 자네 부인이 없애버린 것을 내가 무슨 방도로 찾아주겠어? 그 고추장이란 것이 그리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 것을. 이런 할멈의 말에 다시금 사정사정을 하는 현석이었죠. 아, 그래도 그 버리는 고추장이라도 좀 없단 말입니까? 그리 조금 주셨어서는 제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 아니요. 그러자 할멈은 그 고추장이 마지막이었소이다. 어찌됐든 내 고추장은 더 없으니 그냥 살던 대로 잘 살아가시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덕담밖엔 없어버리니까는. 이 말의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현석이었건만 조금씩 흐느끼다 못해 아예 펑펑 울어대는 그였습니다. 그러자 아, 그럼 그 고추장 자국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뭐 없다는가? 자고로 장이란 것이 뭘 해먹다 보면 옷에 튀기기 마련인 것을. 이 말에 잠시나마 울음을 멈춘 현석이었어요. 그러더니만 아,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요. 그런 것도 된다면야? 이에 당장 집으로 달려간 그는 어제 입었던 옷가지들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꽃게탕을 먹던 당시에 워낙 허겁지겁 먹었건만은 그러다 분명 옷에 튀인 자국이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 말이죠. 다행히도 아내가 빨랫더미를 그대로 놔둔 터 그 입던 옷들을 마구 꺼내보는 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아이고야, 여기 있었구만 그래. 내가 평소처럼 먹었으니 일이 묻었을 수밖에. 아이고야, 살았구만. 그것도 아주 커다란 고추장물 자국이 군데군데 튀어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현석은 얼른 그것을 물로 찍어 누르며 고추장 찌꺼기를 죄다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남은 자국도 있었건만은 그건 행여나 다른 때에 필요할지 몰라 내비두는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그 옷을 품에 안은 현석은 그 고추장 찌꺼기를 갖고 미숙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드리자 아니 글쎄 웬 남정네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이시오? 아, 미숙이 있습니까요? 헌데 댁은 누구시오? 나는 미숙이 남편 되는디요. 이 말에 화들짝 놀라는 현석이었건만은 그 집안의 남자디로 미숙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말입니다. 아니, 현석이가 웬일인가? 라며 그 어린 아기를 안아들고선 이리저리 흔들며 마냥 행복해만 하는 미숙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현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뒤돌아선 현석은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내랑 못 갔던 알을 잘 가졌으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만 그래. 어째 내랑은 아이가 생길 운명은 아니었나 보. 집으로 향하는 현석의 머릿속엔 그저 마냥 행복해하는 미숙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뻐하는 미숙이라면 그저 맘속으로만 가끔씩 꺼내보는 편이 나을 것만 같은 것이었지요. 이에 집으로 들어온 현석은 갑작스레 반기는 아내에 살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평소답지 않게 왜 그러는가? 그러자 아, 제가 말입니다요. 이 몸에요. 뭔가 신기한 반응이 계속 온다는 거 아니겠소. 자꾸 메스꺼운 것이 소변도 너무 자주 마렵고 말이요. 이거 우리 애가 찾아온 건 아닐까 싶은디. 이 말에 한없이 커져버린 현석의 눈이었어요. 그리고는 마냥 기뻐하며 자신을 얼싸안는 아내를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몇 달 뒤 아주 산만큼 배가 부른 아내와
함께 들길을 나선 형석이었지요. 어째 여 우리 애가 나오면 당신과 똑 닮은 사내아이일 것 같은데 말이오. 커서 뭐가 될라나? 먼 하늘만 바라보던 그는 저만치 멀어져가는 구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행해온 모든 과오를 그 구름 위에 태워버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려 뭐가 되든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할 것이구만. 저 하늘에 저 새하얀 구름처럼 말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또 꼭 안아주는 현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미숙이의 집은 찾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정 소중한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 놓을 텐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서만이 아니라 그저 내 곁에 함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난다면야 살면서 별다른 후회는 없을 듯한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또 다른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도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랍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